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기 지도자 호감도 첫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7% 나왔고 이재명은 42%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을 때 지난번에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은 16%, 이재명은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차 범위 안으로 접근했었는데 드디어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발을 딛는 순간 바로 역전을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체제에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명은 비상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럴 경우는 그 이재명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실을 실토할 겁니다. 버티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곧 감옥에서 나갈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서서히 분해가 되고 분당이 되고 분열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는 47%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42%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5%, 이재명은 41%였습니다. 5차 범위 내에 한동훈 장관이 앞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이미지, 그리고 수구 낡은 이미지, 수구 낡은 부패 세력 이미지, 거기다가 운동권들과 묶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운동권 세력들에 의해서 사회 악순환시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면서 그가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줬던 상식과 법치와 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바꿀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선 걸로 뒤집어진 것으로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적지 않은 대선 판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그리고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제1위로 들었습니다. 제1위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재명의 교체다. 당 지도부 교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들어온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나가라 하는 거고,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는 지도부부터 바꿔라 하는 게 제1가지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봐도 저래봐도 이재명은 물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재명의 낡고 부패한 세력들은 바람에 홀홀 물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이 40%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 22%였습니다. 분열된 당내 세력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라, 이게 12%였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과제는 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이재명 대표 등의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등의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된다 한다는 응답도 25%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친명 세력들의 핵심이 아닌가. 그것도 25%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이 22%였고 당내 이재명에 대한 세력을 포용하라가 9%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이 40% 되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개혁, 혁신 조치를 하라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물러가야 그게 민주당의 혁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4명의 의원들도 연말까지 시한을 두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끔찍한 과거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전부 다 대부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거나 변명을 하고 있다는 데서 더더욱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긍정평가가 이 조사에서는 40%가 이렇게 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43%고 더불어민주당이 35%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의당은 2%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여론조사 하기 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썰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여론조사가 20일부터 21일까지니까 자, 더더욱더 반영됐다는 겁니다. 어제와 그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35%, 더불어민주당의 32%, 이준석 신당에는 9%, 이낙연 신당에는 7%, 새로운 선택 신당은 4%, 정의당 2% 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은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창당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자, 이준석에게 명분이 상당히 다 날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고 스마트하고 거기다가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바탕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건강하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견제하는 시스템이라면 이준석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도 28일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준석도 끝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도 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되겠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준석과 만날 것인가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특정인 즉
이준석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 이렇게 닭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다. 이걸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것도 여기에 적정한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김기현 대표가 있었으면은 자기를 잡아주고 만나주고 할 텐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하태경이가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만나야 한다, 포용해야 된다, 이 하태경부터 빨리 날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이 이재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선 구도를 비롯해서 여야 관계도 새로운 탄력을 받고 국민의힘이 전국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처음부터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